김용진 축의 매불쇼. 매불쇼 법조인들 만나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세준, 임주혜 변호사의 세상에 이런 변이. 네, 유독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BJ 출신 전세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유독 올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최근에, 예. 너무 저를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랬나요? 저 출연했었어요. 아, 지지난 죄송합니다. 주말쯤에.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가지고 이분도 오랜만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저 판사 출신 그 이름 뭐죠? 신중권 변호사님. 신중권. 그분은 안 본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 그럼 왜 그러지? 그러게. 개인 방송 하셔가지고 아. 그쪽에 치중을 하시는. 거기 치중하시느라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와서 아주 높은 텐션을 보여줬던 분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지혜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거죠? 네. 어떠셨습니까? 좀 봤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 그 어떤 공중파 방송보다도 네, 훨씬 영향력이 더 대단합니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하신 사건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어떤 사건을 네, 제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남녀 실세 부동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두 분 혹시 학창 시절이나 이런 때 독서실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네. 네. 독서실 가보시면은 남녀 구분되어 있었나요? 네. 남녀 구분? 남녀 네. 구분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돼 있었죠. 네, 남자방 그런 것 여자방 같아요. 이렇게 돼 같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거를 이 판결이 나와서 지금 처음 알았는데 네. 저도 독서실을 거의 뭐 10대 20대를 거의 다 보냈잖아요. 고시 공부할 때도 와, 그렇고. 공부 진짜 많이 해. 네, 그래서 저분들. 독서실 하면은 뭐 이건과는 좀 별개로 제가 뭐 한 가지 이걸 보다 보니까 확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신림동에 가면 고시생들이 이제 그 합격을 많이 하는 독서실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거기는 자리가 항상 만석이에요. 그래서 미리 대기자 명단에다가 이제 번호랑 이런 걸 해놔요. 예약을 해. 그럼 뭐 독서실 네. 총무에 약간 이렇게 뭐 새치기도 해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놓고 몇 달을 기다려요. 다른 독서실을 공부를 하면서. 그러다가 연락이 와. 근데 연락을 못 받거나 뭐 이렇게 넘어가면 다른 사람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독서실을 갔어요. 그 독서실에 가격도 비싸. 그리고 이렇게 복도식으로 쭉 돼 있는데 남자방 뭐 남자방 뭐 여자방 남자방 이런 식으로 구분은 돼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천장은 다 뚫려 있거든요. 네, 천장 다 뚫려 있는데 이렇게 딱 들어가면 거기에 다 남자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떠오르냐면 거기에 뭣도 모르고 이제 가갖고 한다고 이제 줄을 긋잖아요. 책에다 줄을 긋고 이제 형광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화장실을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 포스트잇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자분 글씨로 형광펜 너무 세게 칠하지 말라고. 와, 그 소리가 그러면 약간 건너편에 네, 앉아 계신 천장에 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남녀 구분은 되어 있는데 여자분이 들어오셔서 그걸 붙이셨나 봐요. 무슨 쉬는 시간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인지는 어떻게 알고? 그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렇게 세게 썼나? 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공부를 접었던 기억이 공부가 안 되더라고. 아니,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까지 공부해서 뭐 어떡합니까? 근데 막 그런 거 쪽지 받으면 좀 설레이지 않나? 아, 더러워요. 그 기분이. 그거는 별로 안 좋지. 그래? 아니, 내가 뭐, 뭐 얼마나 했다고. 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좀 아유. 예민하신 분들이 많이 맞아요. 있죠. 진짜 그래서 팍팍하다. 네, 그래서 그 뒤로 그냥 다른 독서실로 옮겼던 기억이 나는데 아유.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릴 판례는 뭐냐면 이게 네.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야 위헌이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였는데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이제 뭐 독서실에서 이 그 전라북도 내에 조례상 독서실을 운영을 하려면 열람실 내에 남녀 구분해서 좌석을 배치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가 있어. 네, 조례가. 와. 좀 웃긴다고. 궁금하다 진짜. 네, 그렇게 되니까 열람실 뭐 독서실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남녀 구분 배치도 같은 거를 이제 등록을 관할 기관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와. 이것도 단속이 나오나 봐요. 와. 단속이 딱 나왔는데 독서실에 야 여여 남남 여여 뭐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뭐 누가 잘 안 지키고 그냥 뭐 남녀 여여여 남남남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자 좌석이 여기가 남자 좌석인데 임재 변호사님이 여기 앉고 제가 여기 앉으면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게 2022년이에요? 그렇죠. 네. 엊그저께 우와, 나온 아니, 따끈따끈한 판결이에요. 야, 이거 50대 얘기 같아. 아, 그래? 와,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단속이 나오니까 독서실 그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냥 그거 거의 단속 안 나오고 그냥 뭐 이렇게
어차피 섞여 있으니까 그냥 뒀을 거잖아요. 근데 단속 나와서 너 여기 왜 여자 자리인데 남자가 앉아 있고 남자 자리에 왜 여자가 앉아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 조례상 그 조례 밑에 있는 또 하위 규칙상은 그렇게 되면 행정명령으로 10일간 영업 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행정청에서는 그걸 규칙을 가지고 다 내가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라 너네 10일 영업 정지 하니까 이제 이거 너무 억울하다 해서 행정 심판 되는데 안 됐고 그래서 소송까지 간 거죠. 어떻게 됐어? 그래서 소송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근거법 있잖아요. 아까 공무원들이 그런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너 뭘 근거로 나한테 10일 하느냐. 근데 그게 이거 말이 안 되는 위헌이다. 어떻게 이런 걸로 우리 영업 정지를 할 수가 있냐. 네. 이건 너무 직업 뭐 수행의 자유나 이런 걸 침해한 거다라고서 갔는데 1심은 그걸 받아들여 줬어요. 위헌이 맞는 것 같아. 조례 그렇지. 너무 이상해. 이거 너무 적법하지 않아. 아, 그래서 1심 좋아. 네, 너 이거 취소해. 행정처분 1심 만세. 취소해. 그랬는데 항소심인 2심에서 2심에서 뒤집어졌어요. 위헌적이지 않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야 그럼 도대체 왜 남녀를 구분해서 안 쳐놨냐? 취지가 뭐냐? 그랬더니 보통 이제 좀 공부하는 나이대의 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습 의욕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남녀가 붙어 있으면 학습 분위기,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다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설령 뭐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면학 분위기 해치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공부하는 데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려는 어떤 그런 좋은 취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항소심에서는 그 행정처분이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와, 2심 판사는 뭐 한 120살 되나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뭐 그런 내용이 돼요. 뭐 원치 않는 이성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와, 2022년이야. 와, 나 이거 진짜 너무 놀라운데.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그 이제 판사에 아마 네. 그 따님이 계셨고 따님이 그 독서지 공부하다가 누가 펜 긋는 소리 때문에 열받아갖고 공부 실패했나 보네.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근데 과거에도 계속 있었나 봐요. 다른 지자체 조례도 독서실 운영하려면 남녀 애들 구분시키고 아니 근데 해야 되는 게 있나 봐봐. 봐요. 독서실에서 도서실인지 독서실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펜 긋는 소리에 화가 나갖고 막 컴플레인 걸고 그렇게 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결국은 판사로 앉아 있는 거잖아. 그러니 이 정도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근데 그 정도로 저 문제 제기할 사람 정도면 그 사실도 떨어지지 않나요? 그 사람은 떨어졌어요? 아니 내가 네. 그 정도로 내 책에 집중 못하고 네. 엉뚱한 소리에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하면 오히려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뭐 꼼꼼하게 공부하는 진짜. 부분은 있겠지만 그건 혼자 있어야지 그냥. 이해하기 네. 어렵습니다. 아무튼 네. 상황이. 그래서 대법원 갔어요. 대법원에 이제 갔죠. 대법원 갔습니다. 예, 대법원 갔어요. 자, 이제 대법원의 판단은 어. 일단 이 대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이제 법률식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법률을 만들 때 국회에서 막 진통을 겪잖아요. 뭐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면서 그래서 국회에서 뭔가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실무선에서 규칙 같은 걸 정하도록 위임이라는 걸 해줘요.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다 법률에 정해놓으려면 개정하거나 뭔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 보니까 법에서는 이 정도 권한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 너네 지역 색깔에 맞게 실무를 봐서 해. 그래서 이제 조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약간 좀 재량권을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느슨하게 뭐, 해가지고. 뭐 위임 입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한 규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위법을 침해하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 내지는 상위법에서 준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포괄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정하면 안 돼요. 그렇겠죠. 네, 그건 우리가 본 국회의원들의 어떤 권한을 넘어서는 그렇겠네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그 조례는 보면 뭐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된다라고 법률이 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해도 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구체적인 기준에 과연 남녀 질세 부동석이 들어가느냐가 쟁점이 된 거죠. 그렇겠네.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본 거는 뭐냐면 구체적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한 내용에서 그거는 시설에 관련된 뭐 시설을 예를 들어서 뭐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뭐 1평방미터당 0.8명 이상을 이하로 수용해야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을 만드는 건 그래 시설에 관련된 거 맞아. 근데 남녀 하는 거는 야 그건 시설하고는 상관없이 운영 방법에 관련된 거 아니야? 근데 법률에서 너네한테 운영 방법에 관련된 거를 준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좀 넓게 해석해서 만약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야 요즘 시대에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걸 가지고 더군다나 영업정지까지 1차만 걸리면 10일 이상을 무조건 영업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규칙이. 타격이 엄청 예, 크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과잉 과잉 위배가 과잉 위배가 아니라 뭐라 그러나 그
도와주세요 죄송해요. 옆에 변호사. 죄송해요. 아, 과잉 금지 원칙. 네, 위배가 제가 갑자기 된다. 헷갈렸어요. 네. 네,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해서 이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파기환송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대법원 살아있네. 항소심에서 아까 전에 야 성범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면학 분위기 그렇고 뭐 원치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네, 된. 사라지고 이게 이게 대법원까지 이제 간 게 나왔다는 너무 이상하다. 네, 대법원 간 그렇긴 것도 한데. 그렇고 요즘에 나왔다는 건 정말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한데 네. 뭐 2심에서는 그거를 또 이렇게 또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을 냈으니까 뭐 이건 상대가 있는 재판인가요? 아니면 그냥 국가 상대죠. 그러니까 국가를 행정청, 상대로? 예, 시도교육청에서 아. 나와서 검열을 하고 네. 그럼 시도교육청이 아닙니다. 남녀 칠세는 부동석이어야 돼요.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셈이죠. 네. 그럼 이제 그 네. 조례가 그러니까, 있는 거니까. 예, 여기 조례가 있고 이 조례가 네. 위헌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해서 계속 네. 다투는 거죠. 조례는 그 어떤 시의회에서 만든 그렇죠. 거예요? 시의회에서 하죠. 지자체 조례. 시의원들부터 일단 조제해야 됩니다. 시의원부터. 에, 어디? 앞으로 그 시의회 그 시의원들도 그 남녀 갈라서 앉아 있으세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러면은 우리 임주혜 변호사님 준비하신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30대에 들어서 가장 이거 정말 내가 이 기능을 획득하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기능? 기능. 무슨 기능이에요? 운전 기능. 아 운전이요? 면허? 제가 면허. 그 아, 면허는 제가 30대 20대에 땄어요? 땄죠. 아, 그런데 이제 20대 장롱 면허로 한 10년 정도 갖고 있다가 이제 도로 주행 30시간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차를 끌고 나오게 된 거죠. 30대. 30대. 네. 그런데 정말 운전을 하기 전과 후가 완전 인생이 전 달라진 것 아 같죠. 인생이 달라져요. 라고요. 그 전에는 좀 의존적인 경우가 많았죠. 뭐 음. 짐도 많고 뭐 옮기고 해야 될 때 항상 뭐 부탁하고 아. 뭐 오빠도 나오고 아, 이제 오빠. 오빠도 나오고 신랑도 나오고 뭐 음. 부모님께도 부탁하고 친구들 차도 얻어 타고 이렇게 차를 얻어 타야 되는 환경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제가 운전을 딱 하고서는 이제 내가 데리러 갈게. 아. 술 먹고 있어 내가 데리러 갈게.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능동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가 문제가 운전이 쉽지가 않죠. 운전 어려워요. 위험해요. 그리고 제가 블랙박스 이렇게 분석하는 방송을 좀 오래 하면서 네. 약간 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너무 사고를 많이 보니까. 어. 그만큼 사실 운전이 위험한데 이번 사건 보고도 와 진짜 운전은 내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또 했거든요. 위험해. 오늘 네. 이 사건을 보면 좀 황당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어요. 한 SUV 승합차가 황색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황색 신호에서는 교차로에서 정지를 했었던 게 맞죠. 네. 그런데 이제 멈추지 않고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이 차량의 오른편에 있었던 자전거가 있는데 네. 자전거가 역주행 방향으로 빨간불이었는데도 진입을 시도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차량과 자동차의 거리가 7m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7m라고 하면 사실 저 앞에 멀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자전거를 운전하시던 분이 그냥 차가 오는 걸 보고 넘어지신 거예요, 혼자. 놀라서 놀라서. 어. 근데 이제 그 놀라서 넘어지신 건지도 사실 인터넷상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확인하기도 어. 어려워. 확인하기 7m는 네. 굉장히 멀었고 음. 아무래도 자전거를 지금 끌고 가시다가 올라타는 과정에서 넘어진 거 아니냐,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 SUV 승합차 이 분께서는 당연히 앞에 누가 넘어지고 하니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이제 앞에 누가 넘어졌으니까 이제 구호 나와 조치를- 관련이 없더라도 네, 해주신 어. 건데 사실 이게 비접촉 사고라고 불려요. 비접촉 사고. 사고라는 게 자동차 사고가 꼭 부딪혀서 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랑 음. 이제 자동차랑 가다가 이제 뭐 시비가 붙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막 오토바이랑 자동차가 막 서로 약간 위험하게 주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접촉이 되지 않았는데 차량이 좀 위험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혼자 쓰러지는 경우 네, 뭐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네. 사고에는 이제 이 자동차의 과실이 충분히 있고 비접촉 사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네. 인정이 되거든요. 저희가 한번 다룬 바 있습니다. 네. 비접촉 사고. 그렇죠. 네. 이번 경우에도 비접촉 사고로 봤던 거예요. 7m나 떨어져 있었는데도. 어. 그래서 이 차주분께서 보험 처리도 해주셨다고 해요. 오. 왜냐하면 이 자전거를 운전하시던 분이 70대의 고령이셨고 아. 굉장히 크게 다치셔서 전치 12주가 나오신 거예요. 전치 12주요? 네, 이제 대퇴부가 골절이 되셔가지고 전치 12주면 굉장히 심하게 다치신 사고인데. 거거든요. 큰 사고. 그러니까 넘어지시면서 크게 다치신 거죠. 접촉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보험료를 치료비로 2,250만 원 정도 이를 지급해 주셨대요. 이 차 운전자가 차 운전자가. 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죠. 응.
그런데 이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이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하신 거예요. 아, 이 차주를. 아유 이거 일을 계속 보아- 일이. 너무 지금 좀 억울한 거 그거 아니에요? 좀 궁금해하시니까 그 사진 좀 올려주세요. 사진. 사실 이만큼 떨어져 계셨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전거는 지금 적색 신호에 거의 역주행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은 문제는 여기가 30km로 주행해야 되는 곳이었는데 40km가 조금 넘은 속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속한 부분은 있고 네. 황색 전멸 신호에서도 이제 멈추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형사 고소를 하신 거고 또 이제 검사 쪽에서는 이제 금고 6월을 구형을 하신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죠. 비접촉 사고였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근데 이제 와. 다행히 일이 커졌네. 일이 커졌죠.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이 굉장히 또 이제 공분을 근데 샀었는데 이 운전자 너무 억울한 것 같은데. 그렇죠. 나도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돼서 얼마 전에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전원 무죄로 나왔죠. 그래. 이거는 이 자동차의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은 누구나 좀 과실로 사고를 내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가 난 건지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신호를 위반했고 과속한 정황이 있다고 해도 지금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전거가 혼자 넘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게 혼자 넘어지신 거다. 그래서 교차로까지 진입을 네. 안 했다고 해도 이 자전거는 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본 그런 판례인 거죠. 네. 이 10명 중에 한 7, 8명 그냥 지나갔을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아예 뭐 그래서- 치료고 뭐고 이런 것도 그럼. 상관없이.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저도 이 사건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래서 누가 도와주겠냐, 맞아요. 이거를 구호 조치를 네. 누가 하겠냐, 이렇게 괜히 그런 도와줬다가 차원에서 너무 이런 거 아니냐. 나쁜 사고야 이번 이 사건이야.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미 지급한 뭐 이 보험금도 다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네. 네티즌들의 의견도 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네. 그 경우에는 지금 나온 판단은 이제 형사 사건에 대해서 나온 거고 이제 민사로 가서 그럼 또 과실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대 몇이다. 뭐 이 차량에 과실이 있는지 그때 또 따져봐서 이제 보험금도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나 이 뭐 누군지 당연히 뭐 알 수도 없고 뭐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만 이 주변 분들이 죽였지. 그러니까 사고 당한 주변 분들이 죽였을 것 같아. 그 가능성이 난 매우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문화가 중요한데 예. 아무튼 항상 옆에서 사고만 나면은 더 뽑아 먹으라고 옆에서 네. 엄청 부추겨요. 맞아 실제로. 그런 게 있고 실제로 네. 12주가 굉장히 크게 다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비접촉 사고가 처벌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내가 형사 합의 같은 것도 안 했다가 합의금 같은 거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혹시 기소되면 뭐야 징역형이라도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겁을 먹게 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악용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안 좋은 사건. 그래.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 우리 모두가 내는 그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것도 올라가고. 그렇죠. 네. 네. 모두가 손해 모두가. 모두가 손해인 사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